네, 2022년 8월 29일 이정훈입니다. 길을 닦아줬더니 누가 먼저 지나가더라고. 참 한심한 일들이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 죽어가던 국힘당 누가 살려줬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보수가 정말 단결해서 0.73%포인트라는, 그때도 착각을 했었죠.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0.73%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겨우겨우 정권을 바꿔줬는데, 이 국힘당이 또 아싸리 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국힘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장으로 가는 국힘당, 대통령이 정리해라. 이재명한테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국힘당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목불인견입니다. 그 핵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그를 뺀 가운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들이 모여서 비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자라고 결정을 내려놓고, 그때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을 한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대행을 하는 게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대행의 대행. 이 권성동 대행은, 원내대표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만 당의 위기가 끝난다고 보는 것 같은데, 글쎄, 아니 밤구석 여포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항상 어떻게 오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보는 눈이 있고 다 생각이 다른데 그렇게 뜻대로 될까요? 당원 당규를 정비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문제를 풀어가겠답니다. 추석 전에.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무슨 대행을 또 맡아.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되면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겠답니다. 글쎄. 그걸 그렇게 하면 참 멋있죠. 그렇게 인생에서 그렇게 탁탁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줘도 지금까지 못한 게 권성동 대표입니다. 비대위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원 당규 개정을 마치고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랑 싸우게 되는 겁니까? 법원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또 비대위를 또 만들어. 당원 당규를 바꿔서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위인설관이고, 뭔가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마구 바꾸는 정치를 희롱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 비위가 있어서 면직된, 뭐랄까요, 그런 선출직 공무원이 있었던 자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자기네 당원 당규를 어기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냈다가 성추문으로 두 시장이 날아갔고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는데, 결국은 패하면서 정권까지 빼앗긴 그걸 보고도 저렇게 합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요. 그러면 이 전국위가 소집이 될까요?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이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그걸 무효화해? 2번 실수할 거야? 이 뒷말은 바보야 이거지. 그 다음엔 이 S 끼역 GSS인가? 뭐 한동안. 당원 당규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이나 마찬가지인데 의원들 입장에 따라 수시로 바뀌면 당원 당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성동 씨는 고위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 철학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의원총회 결정에 따르는 게 책무라고 했습니다. 네, 무조건 따를 의무가 있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옳지 않은 것도 따릅니까? 그 군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그 미라이촌 학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미군 그 캘리 중인가? ROTC 출신이죠. 그 친구가 베트남 마을에 들어가서 베트콩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마을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엔 정당하다 그랬는데 정당하지 않은 걸로 돼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때 이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대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명령 수행이냐?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틀린 명령은 거절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틀린 명령은 거절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요. 저항권을 보장합니다. 이 저항 없이 결정한 건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다가 나치 독일이 나왔고 군국주의 일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공산주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정자들이 독재로 가게 되면 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4.19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도록. 의원총회에 따른 것이 책무는 맞죠. 근데 그 의원총회 결정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니 지금의 사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참 밉죠. 그 처음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각이 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씨가 지방에 갔을 때 국힘당에 입당했고 그거부터가 좀 어긋나기 시작했고 또 중간에 선거운동 막 시작하기 전에 또 갈등이 있어서 뭐 지방으로 이준석 씨가 내뺀 적도 있었고 서로 갈등은 있었어요. 모양 좋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깔짝깔짝 건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서 해결하면은요 갈등이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건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틀리든 맞든 자기 성격도 있는 거고 이 법으로는 탁탁 정리가 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고 덤비면 그 사람도 저항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집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골프를 쳤는데요. 한 친구가 조금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친구가 저를 툭 치면서 저 친구 잘한다고 해주자. 그렇게 해야 이게 넘어가지. 너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돼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재미도 없어지고 깨지고 하니까 잘한다 하면 저 친구 주장이 줄을 거야. 그러길래 이 친구가 역시 기업체 임원을 하더니만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구나 하고 제가 야, 너 대단하다 인정해 준 적이 있는데 갈등을요 풀겠다고 따지면요 거기도 할 말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잘한다 하면서 속담에 아재아재 하면서 지우개 한다고 그렇게 풀어가야죠. 이준석이 문제가 있다고 쳐내고 뭘 꺼내갖고 징계하고 하면 할수록 더 저항이 커지죠. 잘한다 하면서 자꾸 영향력을 축소시켜야죠. 이걸 해결하겠다고 징계를 때린 것부터 그리고 권성동 씨가 대표 대행을 하다가 비대위를 만들고 비대위가 안 되니까 또 비대위원장 대행을 하고 앞에 징계 문제는 까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두자 이거예요. 가처분이 날라온 거는 바로 비대위를 만드니까 날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자 겁니다. 법원 결정도 있고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기고 또 새롭게 당원 당규를 바꿔갖고 비대위를 만들어? 이렇게 고집 부린 사람은 이건 미련한 겁니다. 이거는 두 번 지는 겁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죠? 서 의장도 얘기했죠. 이렇게 고집 부린 사람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을 신임하는 건 알겠는데 이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이 윤석열 캠프 참모 중에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자가 있어서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거더라도 이게 이렇게 새로운 비대위 만들었는데 이준석 씨가 또 가처분 내서 또 인용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플랜 B도 만들어 놓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너무 또 정면으로 대들면 대통령도 화가 나니까 그게 갈등을 줄이면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갈등 요소를 줄여가는 겁니다. 이 물을 맑게 한다고 어차피 사회는 흙탕물이거든요. 거기 있는 흙을 다 제거한다고 하나씩 꺼내다 보면 흙탕물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가라앉습니다. 갈등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려면 지금 갈등 요소는 이준석을 어떻게든 쳐내려고 하는 저 노력에서 나온 거고 권성동 씨가 드라이브를 걸었으니 난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이런 사이에 이재명 씨는 민주당
뭐 압도적으로 김대중 때보다 더한 승리로 이루고 이제 7건인가 8건 기소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다 면책받을 그럴 상황에 나왔습니다. 보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잠깐 30%까지 반등이 되는데 또 포기하게 만들고, 보수는 자꾸 쪼개지고, 이재명은 살아나고, 또 북한이 앞으로 뭔 짓을 할지 모르고, 왜 이런 상황을 왜 만듭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나서서 과거에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들이 여당에다가 정당 운영 자금을 내려줬었죠. 박정희, 전두환 당 총재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꼼짝을 못했어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당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당에서 스스로 만드는데, 그건 제가 누차 말했던 선거 공영제를 악용해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당대표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당권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당대표가 왜 공천권을 왜 갖습니까? 응? 그거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러다가 저렇게 지리멸렬해져가지고, 그래서 누굽니까? 김종인 씨를 다시 비대위원장 썼다가 거기서 이준석이란 생각지도 못한 젊은 대표가 뽑히게 됐고,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혀 국힘당하고 인연 없는 사람을 후보로 모아갖고,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스타일로는 정치 안 되는 거예요. 외부적 요소, 강한 요소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개혁이 됐는데, 이거 그래놓고 또 자기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들이 보수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얼마나 싸워봤습니까? 탈핵을 위해서 제가 몇몇 분들하고 움직일 때 정말 국힘당 의원들 문재인의 탈핵 정책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친핵으로 갔다 오면 표 떨어질까 봐 싹 외면하던 국회의원, 제 얼굴에만 하던 20명이 휙 지나갑니다. 최연애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싹 외면했어요. 진짜 처음에는 최 의원도 없었어요. 소수의, 그리고 한수원 실무자들도 자기 자리 놓칠까 봐 다 외면했고, 몇몇 대학 교수들하고, 그리고 저 정도였습니다. 정말 학자들이 그나마 싸운 겁니다. 한수원 사람들도 그땐 비겁했어요. 지금 와서는 다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지만, 지금 국힘당 사람들 지금 뭐 권력 잡아놓으니까 자기네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누가 이걸 바꿔줬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꿔준 겁니다. 우리 저 강찬호 노조 위원장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한 거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그걸 언론에 흘려주지 않았다면 지리멸렬이었을 겁니다. 그전까지 학자들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 노조 활동했던 강 위원장이 그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뒤집어진 겁니다. 국회의원들 누가 했어요? 다 외면했지. 진짜 비겁한 국힘당 사람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당 총재는 아니지만 한번 국민을 위해서라도, 보수를 위해서라도, 또 민주당이 저렇게 단합되는 모습을 의식해서라도, 북한을 의식해서라도 한번 나서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처분, 자기도, 윤 대통령도 가처분 했다가 인용돼서 살아났잖아요. 추미애와의 싸움에서. 이준석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죠. 그동안 그 사람은, 그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도 아니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가는 거는 참 아니다. 미련하다 그러면 또 감정사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권 대표께서는 많이 고생했지만 이제 좀 물러나시고, 뭐 전국위원회인가 연다고 새로운 대표를 뽑고, 원내대표를 뽑으면 되죠. 당대표는 뭐 이준석 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뽑고, 뭐 그 다음에 당원을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는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뭐 당대표 대행으로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지금보다 갈등이 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리하는 모습을 윤 대통령이 딱 해주면은 윤 대통령 이 낮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사람이 객관화될 때 존경받는 거잖아요. 저는 윤 대통령이 막장으로 가는 국힘당을 정리해라. 이재명한테 기회 주지 마라. 그리고 보수가 더 이상 등 돌리게 하지 마라. 이 부탁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